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1편을 다 읽었고요. 180쪽까지 제2편 20장의 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182쪽 다시 이제 2편의 1장 총강부라는 것을 읽겠습니다. 이제 총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별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1장 총강부 연월일시로 배열하여 사주를 만들고 천간과 지지의 오행을 분별한다. 그리고 원령을 제강으로 삼는 바 득시하면 번영하고 실시하면 영락한다. 그리고 일간을 주제자로 삼는 바 일간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일간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미워한다. 위천리왈, 여기서 나라고 함은 일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구별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이것들은 모두 사주 주인공인 일간과 극의 관계에 있거나 생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일간 나를 극하는 성분은 양대 음으로 극하거나 음대 양으로 극하면 정관이 되고 양대 양으로 극하거나 음대 음으로 극하면 칠살, 편관이 된다. 위천리왈, 칠살은 편관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간 내가 극하는 성분은 양대 음으로 극하거나 음대 양으로 극하면 정제가 되고 양대 양으로 극하거나 음대 음으로 극하면 편제가 된다. 그리고 일간 나를 생조하는 성분은 양대 음으로 생조하거나 음대 양으로 생조하면 정인이 되고 양대 양으로 생조하거나 음대 음으로 생조하면 효신, 편인이 된다. 위천리왈, 효신은 편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간 내가 생조하는 성분은 양대 음으로 생조하거나 음대 양으로 생조하면 상관이 되고 양대 양으로 생조하거나 음대 음으로 생조하면 식신이 된다. 그리고 일간 나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성분은 비견이 되고 일간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은 다른 성분은 겁재가 되는데 겁재는 투쟁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옛날에는 육격으로 나누었으나 육격으로 간지의 이치를 다 밝혀내기는 부족하다. 위천리왈, 정관과 칠살과 재성과 인성과 식신과 상관이 곧 육격이다. 옛 책에서는 용신을 하나만 택했는데 하나의 용신으로만 어찌 희기의 정황을 다 밝혀낼 수 있겠는가. 위천리왈, 옛 책에서는 용신이 오직 하나뿐인 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용신의 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마땅히 상신을 얻어가져서 용신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인과 정관과 식신과 재성이 비록 올바른 성분이긴 해도 귀하지 않은 때가 있으며 편인 효신과 칠살과 상관과 겁재가 비록 흉한 성분이긴 해도 간혹 상서로운 때가 있다. 사주에 병이 있어야 비로소 기이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는 억부에 대해 의논한 것이니 여전히 순수함으로 귀착한다. 위천리왈, 사주팔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보구해주는 성분이 있으면 곧 사주팔자가 뛰어나고 기이하게 된다. 여기서 보구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곧 강한 성분은 눌러주고 약한 성분은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용신으로 삼을 만한 격이 없어도 만약 대강이나마 체가 있고 용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형통하게 된다. 격국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으면 올바른 격국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격국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신살이 난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신살이 과다하면 주된 것이 없으나 간단하면 따를 만하다. 한마디로 사주팔자는 중화를 중시하므로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끝내 손실이 있으며 이치는 평평하고 반듯한 것을 추구하므로 높고 먼 것을 추구하면 정밀해질 수 없다.
185쪽 제2장 격국부 보겠습니다. 총강이 정해진 이상 격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령이 얻은 것이 어떤 지지인지를 보고서 이에 따라 판단하고 사주에 있는 성분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고서 이를 참작하여 헤아리면 된다. 편과 정으로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성분은 재성과 인성이며 음과 양으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얻어가져야 하는 성분은 관살과 식상이다. 원령에 녹이 있으면 그것이 우두머리라고 추론할 수 없으며 원령에 인이 있으면 또 어찌 이처럼 흉악하게 날뛰는 성분을 얻어가시겠는가. 격은 사령에서 나오는 바 이것이야말로 실로 불변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성분으로 격을 얻어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까닭은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천리왈 제1편 1장과 제2장의 간명 총법을 자세히 참고하라. 정관을 만나면 칠살의 동태를 보고 칠살을 만나면 인성의 동태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위천리왈 정관을 사용하면 칠살이 혼잡되는 것을 가장 꺼리므로 반드시 칠살의 동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하고 칠살을 사용하면 일주가 쇠약한 것을 가장 꺼리므로 반드시 인성의 동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 재성을 사용하면 비겁을 두려워하고 식신을 사용하면 편인 효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법칙이다. 위천리왈 비겁은 능히 재성을 탈취하고 편인 효신은 능히 식신을 탈취하므로 재성과 식신은 비겁과 효신, 편인을 두려워한다. 만약 사주 원국에 정관이 없다고 말할 만하다면 암충격이나 암합격을 얻어가지면 되고 만약 일주가 다른 천간과 배합하여 다른 오행으로 변한다면 화국의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외격이 많지만 외격의 절반은 모두 황당무계하며 더욱이 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은 넘쳐 흐를 정도로 많다. 한마디로 말해 먼저 어떤 격을 정해놓고서 추론하면 희기가 저절로 드러나며 정해진 격에 따라 어떤 성분을 얻어가져서 용신으로 삼으면 기륭이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만약 한 성분만을 의지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할 것이며 만약 다른 용신을 함께 구한다면 변화가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 상이 희미하여 분명하지 못하면 격에 대해 논해도 여전히 얻어가질 만한 격이 없으며 각 성분의 기색이 깊지 못하고 평범하면 용신에 대해 말해도 적당한 용신이 없는 바 이런 경우에는 심오하고 어렵게 구하면 오히려 견강부회하게 되므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논하는 것이 좋다. 188쪽 제3장 행운부 격국이 구분된 이상 영고 성쇠의 대강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대운 행운을 참고해야만 비로소 불운과 행운의 이치가 완전해진다. 대운 행운은 태어난 달에서 출발하여 앞의 월건이나 뒤의 월건으로 차례대로 유행하되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순행과 역행의 단서를 구분한다. 남자가 양간의 해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음간의 해에 태어났으면 미래의 월건으로 가며 남자가 음간의 해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간의 해에 태어났으면 과거의 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태어난 날이 12절기에서 몇 일이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사람의 사주팔자에서 대운 행운이 교체되는 시기가 어느 해인지를 알 수 있다. 1일 1일은 4개월에 해당하는데 비록 짧은 시각이라도 반드시 빼야 하며 3일은 1년에 해당하는데 만약 달이 모자란다면 관대하게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의 대운은 10년을 관장하면서 영고성쇠의 기준이 되며 대운의 오행을 사주에 끼워 넣으면 기흉화복이 서로 이어진다.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격국에 달려있으나 이로움과 불리함은 단지 일간에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격을 깨뜨리는 성분을 만나면 일간이 슬퍼하고 격을 도와주는 성분을 만나면 일간이 기뻐한다. 일간이 약하면 도와줘야 기운이 왕성해지며 일간이 강하면 눌러줘야 아름다움이 완전해진다. 왕한 일간이 다시 일간을 더 왕하게 하는 곳에 이르면 틀림없이 뉘우치고 환탄하게 될 것이며 쇠약한 일간이 다시 일간을 더 쇠약하게 하는 곳으로 흘러가면 틀림없이 꺾여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길하게 작용하는 재성과 정관과 정인과 식신의 경우에는 운에서 이것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나 흉하게 작용하는 형과 충과 편인 효신과 겁재의 경우에는 항상 불안하다. 위천리왈 행운에서 본래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만 반드시 일주의 기세가 어떠한지와 일주가 능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 행운에서 본래 형이나 충이나 편인 효신이나 겁재를 보는 것을 꺼리지만 만약 일주의 기세가 여분이 있다면 흉함이 오히려 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형과 충과 편인 효신과 겁재는 마땅히 네 가지로 나누어서 따로 논해야지 편인 효신과 겁재가 형과 충으로 만난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길신, 사길신,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이라도 무정하면 길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흉신, 사흉신, 칠살과 효신, 편인과 상관과 겁재이라도 유용하면 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운은 본래 지지를 중시하지만 반드시 천간의 성분도 함께 논해야 하며 대운은 비록 횟수를 헤아리긴 해도 간지의 상하를 따로 떼어서 보기는 어렵다. 만약 화가 천간에 있는데 지지의 수가 있다면 불빛이 줄어들 것이며 만약 금이 지지에 있는데 천간에 화가 있다면 금이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목화의 대운이 간지로 함께 들어오면 10년 동안 줄곧 따뜻하고 금수의 대운이 간지로 함께 들어오면 하나의 대운 즉 10년이 모두 차갑다. 위천리왈 이른바 하나의 대운이라 함은 하나의 천간과 하나의 지지를 합한 대운을 말한다. 비록 간지를 절단하여 나누어 논할 수는 없긴 해도 만약 대운의 천간이 대운의 지지를 해치거나 대운의 지지가 대운의 천간을 해친다면 그 길흉의 힘은 아닌 게 아니라 경감될 것이며 만약 대운의 천간이 지지를 도와주거나 대운의 지지가 대운의 천간을 도와준다면 그 기흉의 힘은 아닌 게 아니라 가중될 것이다. 신사를 받아들여 논평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간지로서 논평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급하지 않다. 대운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흉하다고 하는데 어찌 행운이 복리를 증진시키는 경우에도 그러하겠는가? 위천리왈 흔히 대운이 교체되거나 한 대운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반드시 불리하다고들 말하는데 어찌 그러하겠는가? 흉운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도 재앙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 임한 관리가 여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기운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장차 임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관리가 의외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위천리왈 흉운이 이미 가버렸으니 당연히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으며 기운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복되고 길한 일이 있겠는가. 사주팔자는 길한데 대운이 흉한 경우는 마치 좋은 말이나 견고한 수레가 험한 길에 막혀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와 같으며 사주팔자는 흉한데 대운이 길한 경우는 마치 돛이 찢어지고 노가 낡은 배가 순풍을 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행운에 대한 것은 이상이 그 대강의 줄거리인데 통변하는 것은 말로써 표명하기가 쉽지 않다.
192쪽 제4장 유년부. 유년이란 새해 운을 말합니다. 대운은 10년간의 길흉을 주관하고 새운 유년은 1년간의 궁통을 관찰한다. 새운의 천간은 군주와 같아서 본래 마땅히 중시해야 하며 새운의 지지는 천간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나 실은 천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먼저 새운이 일간에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새운과 대운이 서로 순응하는지 아니면 서로 공격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삼합과 육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형과 충이 좋은지 나쁜지를 고찰해 봐야 한다. 대체로 사주팔자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대운에서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사주팔자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대운에서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새운과 대운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반드시 사주 원국에 싸움을 해소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야 하며 새운과 대운이 화목하고 일간에게 길하면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간이 새운을 침범하면 반드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간이 새운과 합하면 후회하게 되고 그 결과 흉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무릇 일간이 새운을 침범하는 것은 틀림없이 일간의 재성에 해당하는 해라서 정제가 아니면 편제가 되는데 무슨 불리함이 있을 것이며 일간이 새운과 합하는 것은 틀림없이 일간의 올바른 짝이라서 정관이 아니면 정제가 되는데 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다만 일간이 쇠약한 경우에는 일간이 재성이나 정관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일간이 재성이나 정관을 만나면 오히려 재앙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극하거나 합하는 새운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그 몸 일간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위천리왈 무릇 일간이 새운을 침범하는 것은 가령 간목일간이 무토를 보거나 을목일간이 기토를 보거나 하는 경우인데 모두 편제가 되는 경우이다. 또 새운이 일간과 합하는 것은 가령 간목일간이 기토를 보거나 을목일간이 경금을 보거나 하는 경우인데 모두 정제가 아니면 정관이 되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일주의 기운이 여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분발하기까지 한다. 먼저 이러한 성분을 만났을 때에는 안전하나 나중에 이러한 성분을 만났을 때에는 위험한 까닭은 대운의 흐름이 순탄하기도 하고 순탄하지 않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처음에 이러한 성분을 봤을 때에는 기뻐하나 다시 이러한 성분을 봤을 때에는 두려워하는 까닭은 새운의 상하 간지가 그때마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천간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지지에서 생조해주면 복력이 더욱더 증가하며 지지가 포악해지려고 하는데 천간의 극제를 받으면 흉한 기세가 반감된다. 위천리왈 유년 새운의 간지는 본래 상하로 절단할 수 없으므로 한 해 중 상반기는 새운의 천간에 속하고 하반기는 새운의 지지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새운의 천간이 희용신인데다가 새운의 지지가 새운의 천간을 생조해주기까지 하고 있다면 아닌 게 아니라 복력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새운의 지지가 기구신인데 새운의 천간이 새운의 지지를 극제하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흉한 기세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새운에서 목이 들어와 한 해를 주관하는데 금에 해당하는 달, 가을에 이른다면 목의 그늘이 모자랄 것이며 만약 새운에서 수가 들어와 한 해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겨울을 지나기까지 한다면 물결이 넘실될 것이다. 새운과 대운에서 같은 오행이 함께 들어오면 재앙이나 복이 더욱더 커지고 새운이나 대운의 간지가 같은 오행이면 그 세력이 더욱더 강력하다. 새운에서 칠살이 들어오더라도 사주 원국의 식신이 먼저 강하면 어찌 흉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위천리왈 일주가 비록 쇠약하다고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서 식신이 세력을 얻고 있으면 설사 새운에서 칠살을 만나더라도 해롭지 않는데 그 까닭은 사주 원국에 식신이 먼저 있는데 새운에서 칠살이 들어오면
식신이 칠사를 극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운에서 겁재가 들어오더라도 대운에서 들어오는 재성이 바야흐로 왕성하면 다소 흉한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위천리왈, 대운이 재성으로 흘러 재성이 바야흐로 왕성하면 비록 세운에서 겁재를 만나더라도 그다지 큰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자면 그 종류가 매우 풍부하다. 어느 한 해의 매월의 길흉은 이상과 같이 규명하면 된다. 한편 대운에 접속되기 전에 세운과 함께 보는 소운은 황당무계하므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2편 4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